1월 28일 화요일 오늘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봬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새해 들어서 저희 처음 뵙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진짜 오랜만에 뵀는데 원장님 혹시 새해 목표나 이루고 싶은 다짐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좀 건강하자거든요. 네. 건강하자. 좀 네. 몸이 안 좋으셨어요? 아니요.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좀 바쁘다 보니까 좀, 네, 그래서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걸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건강을 좀 못 챙기고 이제 아이들을 위주로 챙기다 보니 좀 워낙 바쁘셔서 네. 그렇게 좀 소홀해지는 부분들까지 좀 챙겨보자. 네. 이런 다짐을 또 하셨군요. 이 버클리 아카데미의 근황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decision early action에서 이제 거기 확인별로 이렇게 합격 소식이 나왔거든요.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대학교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학생들이 이미 합격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 벌써 뭐 탑 30 대학교에는 16명, 탑 50 대학교에는 58명이 합격했어요. 이게 엄청난 숫자죠. 네, 그래서 MIT도 2명 있고, 뭐 프린스턴 2명, 코넬 3명, 뭐 듀크 2명 이렇게 얼리 합격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라이스, 존스 홉킨스, 조지타운, 에머리, UT 여러 대학교들도 합격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역대 최고의 성적이라고. 네, 매년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입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이제 저희 지도를 잘 따라와 준 덕분에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학교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공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경쟁률이 더 치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동양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함이나 이런 거를 잘 보여줘야 그래도 어려운 경쟁력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너무 진짜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좀 나도 버클리 아카데미와 좀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게이트웨이 프로그램과 CAS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학생들이 그 입시 도움 받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운슬러 상담 담당 분이 붙으시고 그분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이제 계획부터 에세이부터 뭐 레즈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전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뭐 시간별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제 college admission service, hourly service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별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시의 전반적인 걸 다 카운슬링 해주시는데 네. 나는 좀 이런 부분을 위주로 이런 부분만 좀 받아보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시간별로도 또 받을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좋은 소식도 있지만 이 얼리 결과에서 사실 리젝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마음의 동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얼리로 지원해서 좋은 점이 리젝트 당하더라도 이제 디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레귤러 디시전에서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렇게 된다 이제 디퍼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응시해서 대학교에 연락을 계속하고 자기가 그 대학교를 아직도 가고 싶다는 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이제 보충 서류나 이런 거를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얼리로 했는데 안 됐다 낙심하지 마시고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오셔서 상담하시면 돼요. 이게 리젝이 됐다고 해서 이제 얼리 합격에 리젝이 된 거니까 이제 난 다 끝났어가 아니고 다시 한번 또 재정비를 해서 도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네, 이제 SAT가 디지털화로 바뀐 지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면이나 이런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저 frequently asked question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걸 위주로 이렇게 답을 하려고 해요. 좋습니다. 디지털 SAT에 대한 궁금증들을 모두 타파해주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져볼 텐데, 자, 이 1년이 됐다고요. 이렇게 포맷이 바뀐 지가. 네, 이제 작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험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페이퍼, 디지털 둘 다 이렇게 했었는데, 선택을 해서. 네, 근데 이제 아예 이제 페이퍼는 이제 없어졌고요. 전부 다 이제 디지털로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이게 좀 익숙해지고 나니까 더 편하다라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좀 종이 시험이 좀 더 익숙하다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큰 변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변화가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게 바뀌고 나니까 이제 다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네. 또 이제 디지털화로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스크린을 보고 해야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럴 것 같네요. 이 SAT 점수 근데 도대체 입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는 이제 SAT나 이런 게 전부 다 requirement였어요. 그래서 이제 높든 낮든 제출을 해야 이제 원서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무조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저소득층한테는 이게 좀 안 좋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았는데 이제 팬데믹 동안 SAT 점수가 있는 학생들과 없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그걸 비교할 수 있는 통보가 이게 되게 됐어요. 아, 이게 통계가 나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측에서 이제 나온 결론이 SAT가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성공할 수 있는 그거를 많이 보여주는 테스트다고 이제 거의 확정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팬데믹 끝나자마자 이제 requirement로 바꾸는 학교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중요성도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SAT가 있는 학생과 점수가 높게 이제 갖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막상 진짜로 우리 대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적응을 할 때 차이가 있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서도 거의 다 요구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이 버클리 아카데미를 찾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자주 묻는 그런 질문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 건데 먼저 이 질문입니다. 자동 입학 제도가 있는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 GPA 랭킹이 좀 안정권이라면 이런 학생도 SAT 점수가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U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 5% 이제 자동 입학으로 이제 UT 합격이 확실히 되는데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입학만 확실해 주는 거지 메이저는 확실해 주는 건 아니에요. 아, 전공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점수나 특히 이제 경쟁이 센 뭐 엔지니어링이나 비즈니스 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좋은 SAT 점수가 있어야 그 과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AT 점수가 좀 높은 점수가 필요하다. 원하는 전공에 좀 내가 들어가고 싶다면은. 네, 그리고 이제 또 큰 거 하나는 네. 이제 스칼러십 같은 게 이제 다 SAT 점수나 이런 걸로 많이 나눠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제 이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그 조건에 붙는 건가요? 그럼 학교에? 네, 그러니까 제일 큰 장학 기관이 이제 National Merit Scholarship인데 그건 이제 PSAT와 SAT 점수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장학금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게 점수가 높아야 그것도 받을 수가 있고 또 학교 측에서도 이제 Academic Merit Scholarship이나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는 학교 점수도 점수지만 SAT 점수를 필요로 해서 거기에 나눠서 이제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를 높게 받으면은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또 학부모님들이라면 좀 이왕이면 SAT 좀 잘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시험 한 방으로 이제 학비나 이런 게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꼭 도전해 볼 만하죠.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사실 원하는 전공을 들어가서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것도 이 공부에 흥미를 더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SAT 점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도대체 이 SAT 점수가 몇 점 정도를 받아야 좀 좋은 점수일까요? 1600점이 만점이죠. 네, 1600점이 만점이 뭐 다 만점 받고 싶겠지만은 목표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비리그 플러스 학교들을 본다고 하면은 1570점. 네, 그러니까 그 학교들 웹사이트 들어가서 평균 점수를 봐도 1550 이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570점 정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상위 한 30
위안에 드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520점 이상. 그것도 이렇게, 높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50위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450점. 1,450. 이게 다 미니멈. 미니멈이에요. 네. 맥시멈이 그러니까 아니고. 네, 그런 쪽으로 보셔야 이제 경쟁률이 이제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SAT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건지 사실 그 적절한 시기도 궁금합니다. 뭐 무조건 좀 빠를수록 좋은 건지, 뭐 아니면 한 이쯤부터 시작하면 좋은 건지. 그러니까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끝내놓을 수 있으면은 좋은데 그게 이제 꼭 빨리 끝낸다가 목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면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일찍 시작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좀 기다려도 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SAT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게 알gebra 2까지 요구를 하니까 수학 같은 거를 미리 끝내놓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표준적으로 봤을 때 11학년 때 시작을 한다. 그거는 네.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11학년 때는 AP나 이런 수업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신경을 쓸 수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레코멘드 하기에는 11학년 초에 SAT를 끝낼 수 있도록 10월 여름 그 전에 여름 방학을 잘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점수가 좀 차가 많다 하면은 좀 더 9학년, 10학년부터 일찍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9학년, 10학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서 11학년 내내 이걸 계속 끌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서메스터, 여름 방학 특강으로 통해서 서메스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올라가는 점수가 200점에서 300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특강 같은 경우는 300점에서 400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봤을 때 내가 지금 여기고 내 목표는 이건데 딱 거기에 알맞다 하면 이제 그때 해서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받아서 딱 끝내놓는 게 좋죠. 그렇죠. 또 아무래도 11학년이 되다 보면은 사실 수업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만큼 또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더 많고 하기 때문에 11학년 내내 또 이걸 하고 있으면 오히려 늦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좀 빨리 끝내놓고 11학년은 좀 이제 학교 수업이나 이런 다른 필요한 부분들에 집중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막 2년, 3년 막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지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역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아니면 여름방학 때에는 10주 안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도 충분히 집중을 하고 그런 여건이 있다고 하면은 학생들은 충분히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계속 2년, 3년 이렇게 그러니까요. 갖고 있으면요. 저도 진절머리가 날 것 같아요. 대학교 이제 한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 수능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내 사실 준비를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진짜 자기 페이스를 오히려 잃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지쳐버리거든요.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10주에서 또 이제 6개월 이렇게까지 동안에 좀 확 집중을 해서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것 같네요. 근데 이게 그러면 좀 학생들이 빠르게 본인의 목표를 좀 선정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점수가 그러면 그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에서 이제 선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전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리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거기에 알맞게 뭐 SAT 점수도 점수지만은 엑스트라 커리큘러나 이런 것도 좀 하기가 더 수월해지죠.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겠군요. 네, 그럼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고 돌아와서 디지털 SAT 궁금증 타파라는 주제로 이야기 이어보도록 할게요. 이문세가 부릅니다. 휘파람. 여러분은 1월 28일 화요일 행복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 디지털 SAT 궁금증 타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SAT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신다고요. SAT는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응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있고 5월 달, 6월 달, 8월 달, 10월 달, 11월, 12월에 다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볼 수는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공식 시험은 한 3번?
3번이요? 예, 안에 끝내는 게 좋긴 좋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학교들은 이제 제출할 점수를 골라서 이렇게 보낼 스코어 초이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학교들도 있지만은 이제 높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SAT 점수를 모두 보내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아, 내가 만약에 5번을 봤는데 그 중에서 높은 점수 한 3개만 보내야지가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이 SAT 점수를 모두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낮은 점수가 여러 번 기록된 시험지와 그렇지 않은 시험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리 제일 높은 점수가 똑같더라도 이게 좀 안 좋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점차 이제 학생들이 예를 들면 뭐 4번을 보면은 첫 번째 봤을 때보다 점점 이렇게 발전되는 게 보이면은 그래도 좀 괜찮겠지만 꼭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점수 차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수상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또 너무 들쑥날쑥할 수가 네.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안 좋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번 정도가 적당하다. 네,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2번, 3번 안에 끝내는 게 좋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정도 나올지 궁금하다 그래서 그냥 한번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절대 그러면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제 시험이나 이런 거를 드리기 때문에 와서 한번 만약에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한번 와서 보시면 돼요. 모의고사를 차라리 봐라. 네. 내 점수가 궁금하면 네. SAT에 응시하지 말고. 네. 네. 근데 요 SAT랑 아까 전에 잠깐 PSAT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요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거죠? 이제 PSAT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ational Merit Scholarship이라는 그런 스칼러십을 받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거든요. 네. 이제 뭐 대체적으로 그 주 안에서 탑 1% 안에 들어져 있는 학생들에게는 National Merit Semi-Finalist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거를 줘요. 자격이 주어지는 네, 거죠? 그러면은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20점 만점에서 1480, 1490점 정도가 이제 1% 안에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SAT는 1600점이 만점이었는데 PSAT는 1520점이 만점이에요? 네, 그래서 비교적으로 PSAT가 SAT보다 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맥시멈을 1520점으로 하는 거. 아, 그렇군요. 요 문제수도 좀 다른가요? 네, 좀 더 짧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쉽다고 볼 수학도 지오메트리 이 정도까지만 하기 때문에 좀 더 쉽다 SAT보다. 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점수가 보통 좀 비슷하게 나오나요? 아니면 PSAT가 좀 더 높게 나오나요? SAT 점수가 1500점 정도라고 하면은 PSAT도 한 1500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비슷하게 나오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뭐 PSAT 준비 따로, SAT 준비 따로 이게 아니라 그냥 SAT를 준비를 하시면 자연적으로 PSAT가 준비가 돼요. 아, 그렇군요. 요 SAT는 근데 좀 너무 많은 학생들이 보는데 좀 차별화를 위해서 ACT를 보는 게 좋진 않나요? 이제 대학교 측에서는 SAT나 ACT에 차별화를 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ACT에서 2점수면은 SAT에서 2점수고 SAT에서 2점수면은 ACT에서는 2점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둘 중에 이제 꼭 나는 SAT를 봐야 된다, ACT를 봐야 된다 아니고요. 그리고 SAT, ACT 두 개 봐서 어느 게 더 높으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로 이제 준비를 하면 되죠. 그리고 또 좀 SAT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팁이나 노하우 같은 게 좀 더 많을 것 같기도 하네요. ACT보다. 네, 이제 텍사스나 아니면 이제 코스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네. SAT를 더 많이 봐요. 근데 이제 노스나 미드웨스트로 가면은 ACT를 더 많이 보거든요.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군요. 네, 그래서 비율로 보시면 50대 5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텍사스에 사시니까 SAT만 들어서 그러시는데, 그죠? 예, ACT나 SAT는 인포메이션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요 디지털 SAT로 바뀐 지 이제 1년 정도 됐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게 좀 많이 다른가요? 종이 시험과 좀 어떻게 다른지, 그냥 똑같은 시험을 그냥 컴퓨터로 보는 건지 뭐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기존 종이 시험 같은 경우에 3시간에서 3시간 반이었는데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서 2시간, 2시간 반으로 바뀌었어요. 시간이 줄었네요. 네,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나 이런 수도 줄었겠죠. 문제 수가 또 줄었어요. 네, 이제 어떤 학생들은 그게 뭐 쉽다, 뭐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문장이나 이런 게 짧아지긴 짧아졌고 이제 문제나 이런 것도 이제 그 스크린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문제 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 그 하나하나의 문제의 중요성이 더 올라가게 되죠. 한 문제 한 문제 틀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해지겠네요. 네. 또 가장 큰 차이가 뭐 하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로 하면서 이제 adaptive testing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영어와 수학 각 부분의 첫 부분들, 그러니까 마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4마줄로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마줄에 봐서 그거를 얼마만큼 잘했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받을 마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아주 쉽게 잘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는 어려운 마줄로 가게 되고요. 첫 번째 거를 좀 망쳤다. 그러면은 두 번째 게 이제 쉬운 마줄로 가요. 그럼 첫 번째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제 영어와 수학 부분에서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먼저 문제를 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거 점수에 따라서 좀 많이 잘 푼 학생들은 좀 더 어려운 모드로 가는 거고 좀 더 쉽게 이제 너무 많은 문제들이 틀린 학생들은 좀 더 쉽게 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좀 이지한 걸 받으면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뭐 이지 마줄을 받으면 문제를 더 많이 풀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지 마줄로 간다는 거에 이제 그러면은 그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점수 고득점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캡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앞에서도 많이 틀렸고 그러면 뒤에서도 많이 맞춘다고 해도 그 제일 높은 점수를 받기에는 어렵죠. 그러면 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마줄을 좀 잘 봐서 하드 마줄을 받는 게 오히려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첫 번째를 봤는데 두 번째 쉬운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 시험 망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죠. 그렇군요. 이게 어떤 부분이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좀 어떤 부분이 장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어렵다 이런 그런 생각보다 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도전을 하게 되겠고 학생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문제들이 변화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평가가 좀 더 가능하다는 장점이죠. 그렇군요. 이제 학생들의 평가가 좀 더 정확해진다. 이 컴퓨터로 시험을 보면요. 준비물 같은 건 따로 없는 건가요? 네, 이제 다 이제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나 이제 그 시험장에서 이제 컴퓨터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자기 거를 갖고 와야 될 수도 있는데. 기기를요? 네, 기기를 갖고 와야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컴퓨터로 하면서 이제 스크린으로 calculator 전자계산기가 주어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다루지 못한다 아니면 안 써봤다고 하면은 이제 자기 calculator를 갖고 와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쓰는 이제 계산기를 갖고 와서 사용을 해도 된다. 이 종이랑 펜 같은 건 그러면은 따로 가져가야 되나요? 네, 스크래치 페이퍼나 이렇게 문제를 이제 뭐 손으로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제공이 돼요. 그렇군요. 요 버클리 아카데미 SAT 수업 좀 특별한 점 같은 거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큰 점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커리큘럼을 저희가 직접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SAT 디지털화로 바뀐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부터 그걸 리서치하면서 계속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개발을 해오고 또 나오고 나서 그걸 분석을 하고 또 그거 바뀐 점이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를 다 보완을 해서 이제 매번 바뀌어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당으로 시즌당으로 이렇게 막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봤을 때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점수가 높은 이유가 기존에 나와 있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제 요런 정보들이 계속 쌓이면서 또 더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분 중에서 SAT를 직접 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요? 이제 칼리지 보드나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이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그걸 릴리스하거나 퍼블릭한테 이렇게 주기도 했는데 네. 이제는 그걸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가셔서 네. 응시를 하셔서 네. 점수는 물론 잘 받으셨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또 이렇게 1:1 개인 케어가 가능하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클래스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과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질문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답장을 해주고 이제 또 하나의 큰 거는 저희가 커리큘럼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문제풀이식이 아니라 렉처 위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가시다 보면은 이제 문제풀이식으로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문제만 풀다가 지루하죠. 네, 누가 나중에 와서 답 고오버 하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지루해지고 힘들죠. 그걸 2년 3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제 매주마다 하는 토픽들이 다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렉처를 하고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연습이나 이런 걸 홈워크로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 역대 최고 점수가 갱신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아마 이렇게 수업이나 이런 커리큘럼 같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이제 저희 스텝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알려줘요. 이거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 그럼 바로 이제 또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하시는군요. 네, 좀 학생들이 보통 그러면은 좀 몇 점 정도 이렇게 올라가나요? 수업을 듣고 나면. 그러니까 저희 학기별로는 학기 클래스에서는 한 200-300점 정도 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여름방학 특강은 300-400점 정도 올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좀 지금 점수가 이렇게 높지 않더라도 일찍 낙심할 필요가 없이 네.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노력하면은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SAT를 볼 때 좀 꿀팁 같은 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거를 좀 있다면은 우리 행복스키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모른다고 해서 이제 옛날 같으면은 스킵하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종이식으로 하면은 되게 쉽잖아요. 그쵸? 근데 디지털로 하다 보면은 한 화면씩 넘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스킵하면은 나중에 그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 되돌아가기를 할 수는 있지만 네. 내가 그냥 좀 까먹고 넘어갈 수가 있다. 네, 아니면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시간을 많이 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답을 꼭 넣고 이제 나중에 오되 와서 바꾸되 네, 답은 꼭 넣고 뛰어넘는 거죠. 내가 이게 확실하지 않더라도 체크를 해두고 나중에 다시 와서 다시 풀어보더라도 정답을 그중에서 제일 이건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둬라. 네. 네. 그리고 이제 공부나 연습 시험 할 때는 이제 타이머를 가지고 내가 문제마다 어느 정도 시간을 활용을 하는지 그러면 내가 이 시험을 몇 분 안에 끝내야 되면은 어느 정도의 이런 거를 이제 직접 몸에 배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 풀 때마다 이제 클락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리듬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제 그런 조마심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 좀 타이머를 활용해라. 평소에 연습하고 공부할 때에도. 네, 그리고 이제 주어진 기본 계산기에 의존하지 말고. 그건 왜요? 네, 이제 계산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거기에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쉬운 덧셈, 뺄셈 이런 것조차도. 네, 근데 이제 그걸 넣는 과정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문제 자체가 계산기가 필요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산기 두들기다 보면은 그 문제의 초점이나 이런 거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풀고 필요할 때만 이제 계산기를 쓰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는 문제도 이제 틀릴 수 있는 게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나 뭐 저희는 이제 학생들한테 시험 전날에는 이렇게 하고 시험 전에 바로 전에 이런 거를 하고 시험 보면서 이런 거를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까지 조언을 해주거든요. 그런 컨디션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뭐 아프거나 뭐 이렇게 어떤 학생들은 시험장 가서 토하는 학생들 맞아요. 또 너무 떨리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테스트 앵자이티나 이런 게 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지도 조언을 해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참고를 하셔서 좀 SAT 준비를 좀 단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2025년 봄학기 세션 그리고 2025년 봄방학 특강 등록받고 있고요. 또 봄방학 특강은 특별히
2월 15일까지 10%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학 합격을 위한 모든 부분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와 현명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버클리 아카데미의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들은 www.버클리 숫자 2 아카데미.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구글에서 한글로 버클리 아카데미라고 검색하셔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9-562-3324 469-562-3324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요. 한국어로 상담과 등록 문의가 가능하니까요. 요 번호 잘 저장해 두셨다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도 알차고 아주 좋은 정보들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